반갑습니다. 행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그 갑질 문제가 또 뭐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경찰에서도 내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모 경찰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이 이제 갑질 신고를 했고, 또 이제 가해를 했다는 직원은 정상적인 업무를 지시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면서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갑질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신뢰관계의 문제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연계된 문제인데, 첫 번째는 관계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관계에 있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직장 내 갑질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그 관계가 어떠냐,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메시지로 가기 전에 이 관계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지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는 유명한 정치인, 또 유명한 학자나 이런 분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그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서 받는 메시지와 관계가 나쁜 사람한테서 받은 메시지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에 집중할 게 아니라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근데 이 관계는 철저하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늘 대하는 것이, 내가 이 부하 직원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하 직원을 대하느냐, 아니면 이 부하 직원에게 속칭 이야기하는 시비를 걸기 위해서, 쫑꼬를 주기 위해서 이 부하 직원을 대하느냐,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그 말을 하는 말투, 그 다음에 평소의 행동, 이런 것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성장을 시켜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비하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뵀었는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굉장히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 좀 말이 좀 잘못됐고, 아주 엄하게 대해요. 그러니까 이 선배의 지론은 뭐냐면, 이 젊은 친구들에게 나이 먹은 우리 같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야단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버릇없으면 혼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호되게 야단을 하고, 또 꾸짖을 게 있으면 꾸짖기도 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데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사가 다른데도 저는 굉장히 좀 생소하게 봤어요. 저게 우리 경찰에서 같으면 저거 금방 갑질한다고 날릴 텐데 라고 할 정도로 말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아주 젊은 친구가 굉장히 생글생글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잠깐 나와서, 아니 저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분 나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실장님은 저를 굉장히 이뻐해주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저를 믿고 항상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실장님은 굉장히 엄격하지만 늘 이 부하 직원을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갑질의 기본 일단 구성 요소는, 첫 번째는 관계의 문제인데, 그 관계는 신뢰의 문제다.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로 여겨진다. 그 다음에 그 신뢰는 나를 키워주려고 하는 상사냐, 나를 까내리려고 하는 상사냐,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메시지로 가면 어떤 메시지가 가더라도 그것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질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갑질 문제를 보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만난 사이라든지 오래되지 않은 사이는 신뢰관계에 가기까지는 서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업무적으로 상하 간의 관계에 있지만 그 일 자체가
상사는 상사대로 그 회사에서 그 일을, 상사의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둔 것이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대로 그 밑에 있는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의 중요성은 상사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업무가 각각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한데 네가 하는 일은 하찮은 거야 라고 바라보는 순간 신뢰관계는 깨지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직급까지 높으니까. 현직에 근무하면서 후회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새 이제 계속 느끼는 건데, 내가 경찰서장 할 때, 또 도경 과장이나 계장 할 때, 나하고 같이 근무한 동료들한테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칭찬을 많이 할 걸, 그리고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어깨라도 한 번 더 두들겨 줄 걸,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 물론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또 이제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나하고 같이 근무한 동료들이나 직원들에게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줄 걸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료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동료들, 가능하면 현직에 근무하시면서 너무 그렇게 상대방 막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직원들에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마디 더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성장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